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난다. 으아! 허세 장렬 뺑반 리뷰입니다. 무리한 강압 수사를 펼치다 뺑손이 전담반으로 좌천된 시연. 경찰서 지하 창고 한 구석을 차지한 뺑반의 멤버는 우계장과 어눌하지만 천재적 감각을 지닌 민재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뺑손이 사고만 처리할 줄 알았던 그들이 알고 보니 시연이 처음부터 쫓고 있었던 레이싱 사업가 정재철을 쫓고 있었습니다. 재철이 저지르는 온갖 사고와 비리를 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흑염룡 경찰들의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스릴러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뺑반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국내 영화들 중에서 역대급 추격전 장면을 촬영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외하면 역대급으로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주인공들이 경찰인데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법을 수호하려 하지도 않아. 이 뭐 무슨 히드라야? 쉴드 조직에 잠입한 히드라들이냐고. 비슷한 레이싱 영화 중에서 분노의 질주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분노의 질주도 주인공들이 막 범죄 저지르고 그러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걔네들은 범죄자잖아. 심지어 경찰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더라도 그들 태생 자체가 범죄자들이니까 뭐 그런 범죄들을 막 저지르고 해도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 경찰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패 비리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넣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 상황실에서 추격전을 할 때 누군가가 그 CCTV라든가 뭐 인공위성 화면 같은 걸 보면서 GPS 화면 같은 걸 보면서 지시 내리는 역할, 뭐 그 장면 만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말고는 도대체가 이 주인공들이 경찰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작가나 감독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직업이 경찰이어야 되겠죠. 근데 경찰은 원래 직업이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영화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정재철이 뭐 얘네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이 주인공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잡는 뭐 그런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비슷한 영화인 베테랑과는 조금 다른 거죠. 베테랑의 주인공들 역시도 그렇게 악당에게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주인공에게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이 관객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 그렇지, 주인공이 쟤를 잡아야 하는 어떤 필사적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악당을 잡는 이유가 그냥 뭐 직업이 경찰이니까 그냥 악질 범죄자래. 근데 이 악질 범죄자가 뭐 딱히 증거가 없대. 그냥 뭐 돈 많은 갑부래. 뭔가 뭐 얘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뒤가 킁킁거리니까 잡아야 된대. 왜? 우리는 그냥 경찰이니까. 뭐 실제 생활에서야 경찰이 범인을 잡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영화에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관객들을 설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경찰청 사람들이나 보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다시 보지 뭐. 그리고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형편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조정석 씨가 연기한 악당인 그 정재철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동네 샌드백이에요. 계속 쳐맞고 다닙니다. 정말 뭐 악독한 일, 무서운 일을 저질러도 그 전에 누군가한테 쳐맞거나 그 이후에 누군가한테 쳐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마지막에 뭐 엄청난 뭔가 뒤집기 이런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영화 특 뭐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주인공 공효진 씨가 맡았던 이 시연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붕 떠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존재 이유가 영화에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 왜 등장을 하는지,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녀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녀가 사건을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딱히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프닝 한 5분, 10분 때 이렇게 잠깐 등장을 해서 그 이후에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붕 떠있는 캐릭터예요. 특히나 이 공효진 캐릭터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류준열을 보고 죽이면 안 돼! 이래 놓고는 그럼 그때 죽이지 그랬어?
아니, 네가 죽이지 말라며. 뭐 어찌라는 거예요? 정작 공효진은 정재철과 엮여있는 사건이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건을 주도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역할까지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수사하다가 뭔가 이렇게 정재철이 사고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뭐 이렇게 도와준다 쳐. 근데 그러한 목적 자체가 뭔가 자신의 직업과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을 만큼 그만큼 숙명적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중간에서 뭐 어떤 반전이나 상황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조차도 아닙니다. 이 영화는 그냥 류준열 원톱 영화예요. 류준열 씨가 연기했던 민재, 저는 이거 리뷰하면서 캐릭터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죠. 딱 일본 만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막 별거 없어 보이고 막 약해 보이고 뭔가 막 엉성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진짜 개똑똑하고 싸움도 개 잘해.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이런 캐릭터가 멋있을 때는 또 멋있어. 이 영화에서도 멋있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진짜 졸라 멋있는 순간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만화적인 순간들이 이 영화가 가진 영화적 순간들과 굉장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나 작가님께 일본 만화는 좀 적당히 참고하셨습니다. 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들 역시 우연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원래 삶이란 우연의 연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하지만 영화는 아니에요. 뭐 원래 교통사고라는 게 실제 생활에서는 우연의 연속이지만 영화 속에서 우연은 관객들로 하여금 운명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필이면 제가 저기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고. 아니 쟤는 왜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지랄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후자예요. 그런 우연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니 뭐 교통사고가 우연이고 삶이 우연의 연속이면 뭐 아무 관계없는 엑스트라나 그냥 죽이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등장했던 자동차 추격전은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마치 헐리우드 영화처럼 찍은 추격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격전을 굉장히 잘 찍는 감독들 중에는 원신현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추격전은 뭔가 마이클 베이 스타일에 가깝다면 이 영화 뺑반 같은 경우에는 007 시리즈나 본 시리즈에서 봤던 그 막 매끈한 스타일의 추격전 있잖아요. 막 차와 차 사이로 막 휙휙 지나가고 막 이게 막 카메라가 뒤에서 휙 따라갔다가 휙 따라갔다 확막 이런 거. 요런 스타일이고 또 그 연출 역시 굉장히 좋았다. 근데 그걸 망치는 건 뭐다? 어설픈 캐릭터와 어설픈 이야기, 어설픈 사건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 정말 웃긴 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순간에 느닷없이 비가 쏟아져요. 와, 우리 또 이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막 멋있는 어떤 이 카타르시스를 막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비 좀 오고, 막 이렇게 막 주인공 막 머리카락 막 젖어가지고 그 사이로 막 물방울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우수에 찬 막 눈빛으로 막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그러려고 비 온 거잖아요. 우연히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삶은 우연의 연속이니까. 제가 근데 그런 의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의도들이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의도들도 이야기가 잘 굴러가고 이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들, 목표들, 대사들이 관객들을 제대로 설득을 했을 때 그제서야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원두를 갈아다가 커피를 내려서 주면 뭐해. 마시는 장소가 똥쑥간이면 그게 그 맛이 나겠어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이루는 요소들이 때와 장소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영화에서 중요한 영화적 순간들은 톤 앤 매너 그리고 완성도 있는 캐릭터와 이야기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그림을 관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그림을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얼마든지 더 재밌고 더 유쾌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캐릭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나도 엉망이라 그냥 보기 좋은 떡에 그쳐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럼 이 영화 망작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그 이 찰랑찰랑거리는 경계선에 머물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2019년은 많이 남았고 개봉을 아직 안 한 망작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영화 마지막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속편 욕심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뭐 마블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솔직히 관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죠. 심지어 흥행도 잘 된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죠? 흥행이 잘 되면 뭐하고 흥행이 망하면 뭐예요? 뭐 좋은 시도가 있으면 뭐해? 어차피 사람들 다 까먹는다니까요. 뭐 이 영화도 그냥 까먹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짜님께서는 뺑소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나도? 상냥한 악마님께서는 차라리 독전에서 조진웅한테 머리에 총을 맞고 운 좋게 총알이 머리에 박힌 상태로 살아남아서 조진웅한테 복수하려고 경찰이 됐는데 알고 보니 조진웅은 경찰을 그만둔 상태였고 뺑소니 전담반에 인원이 없어서 전출하서는 뺑소니 사건 수사하면서 조진웅을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류준열이 마약 배달하다가 경찰이 된 것에 대해 개연성이라도 얻었을 겁니다 하면서 쭉 길게 댓글을 다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생각해도 이 시나리오가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으면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보냈겠어요. 윤호신님께서는 네이버 배댓에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야, 너도 시나리오 쓸 수 있어. 아, 요새 영화들 보면서 한국 작가들, 글 잘 쓰는 사람들, 시나리오 잘 쓰는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물만두님께서는 저는 1월에 뺑소니를 당하였습니다. 영화에 뺑소니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차에 뺑소니를 당한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수습이 잘 처리가 됐기를 빕니다. 최봉구님께서는 폭우 속 헬기 저격수 씨는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정말 노가다님께서는 조정석 씨 말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영화 개노잼이야. 어제 좀 비슷했나요? 원스 바발님께서는 요즘 영화들은 기본 2가지 장르를 섞는 것 같다. 한 가지만 해서 잘 만들어. 제 말이요. 제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해요. 제발.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섞는 거. 내 성 봐서 뭐하게, 내 이름 봐서 뭐하게 님께서는 또 2글자네. 망작의 법칙? 이보라맹님께서는 영화 보고 뺑소니 당한 기분, 헌혈하고 받은 영화권 아깝. 이 피를 팔아서 번 영화권으로 본 영화인데. LJY님께서는 류준열 나오면 피해야 하나? 이미지 소비가 너무 심한 느낌. 원래 뭐 연예인들은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뭐 모터를 달고 나가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좋은 작품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영화들을 많이 해보고 작품 활동을 하는 건 뭐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뭐 발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프리 리님께서는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라. 알았습니다. 스카이캐슬 한번 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이상욱님께서는 언니 리뷰 때 엉주님이 한 말씀을 이 영화 작가에게 해주고 싶네요. 제발 골방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요.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이 제발 골방에 틀어박혀서 드라마나 보면서 다른 영화들이나 보면서 시나리오나 쓰지 말고 좀 나와서 취재도 좀 하고 좀 사람들도 관찰도 좀 하고 제발 좀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작가들의 이 상상력과 관찰력은. 투호님께서는 후속을 예고하는 이 거만한 팩이라니 놀라워.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역시나 뭐 좋은 반응보다는 안타까운 반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2019년 망작영화제도 이렇게 또 라인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아주 저는 망작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하다는 말씀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제 리뷰에서는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